혼귀, 공포문학관. 오늘은 짧은 이야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때 공포쟁이님께서 작성해주신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의 유머에서 가져오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들은 제사에 얽힌 이야기. 전 귀신을 본 건 둘째치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만 굳이 경험을 해보고 싶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귀신 얘긴 좋아합니다. 앞으로 공개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봤으면 합니다. 제목은 그런데 망명을 기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니 너무 기대는 말아주십시오. 오유인들은 제사를 믿으시나요? 제사에 얽힌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풀고 갈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대구 시내의 아주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그런 주택촌이었죠. 어느 동네나 구멍가게 하나씩은 있겠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가게 앞에 평상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같이 반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보통 그런 가게의 아줌마는 그 동네 주민들의 동향을 빠삭하게 파악하고들 계시죠. 암튼 그렇게 몹시도 무더운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되고 나서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해서 오늘은 그만 장사를 접자고 생각하신 구멍가게 아주머니께서는 밖에 나가서 막 셔터를 내리려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아줌매 내하고 얘한테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주이소 라며 뒤에서 누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답니다. 그 소리에 구멍가게 아줌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주 곱게 넘긴 백발에 비녀를 꽂은 고운 할머니 한 분께서 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떤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서 계셨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던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을 진정하고 그 두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두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아줌마가 이상해서 할매요, 이 동네에선 처음 뵈는데 누구 찾아오셨는겨? 아들 집에 제사 때문에 안 왔는겨. 그런데 아들이 제사를 너무 일찍 지내삐가 밥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파가 이거라도 먹고 갈라 안 하는겨. 그런 할머니의 말에 아줌마는 속으로 음식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대강대강 제사를 받나 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찌쯧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잘 묵고 갑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거짓말처럼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라 어디가 삔노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일정 시간이 되자 아줌마는 평상시처럼 가게 문을 열었고 또 마찬가지로 동네 아줌마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봐도 늘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중 그때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난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들을 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제사 시간 제대로 안 지키는갑제. 시간들 좀 지켜 지내거라. 와요. 뭔 일 있었는겨? 그게 아니고 내가 어제 가게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매랑 꼬맹이랑 둘이 와선 아들네 집에서 제사 지내러 왔는데 아들이 너무 빨리 제사를 지내가 고마 밥도 못 얻어먹고 해서 우리 집에서 빵이랑 우유랑
그렇게 먹고 안 갔나? 아이랑 할매가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렇게 허겁지겁 먹고 갔던지 내는 돈 받는 것도 깜빡했삐다. 어제 누구 집에서 제사 지냈노? 제사 지냈는데 음식도 안 하나? 라고 묻자 그때 옆에 있던 새댁이 깜짝 놀라며 아지매요. 어제 봤다 카는 할매 혹시 백발에 비녀 안고 잤던겨? 그래 맞다. 할매가 흰머리 곱게 빗어 넘겨가 비녀 꽂았더라. 아이고 할매 참 곱던데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새댁은 갑자기 덜덜덜덜 떨며 어제 그 할매 우리 시어머니인데 어제가 우리 시어머니 제사였어 얘. 뭐라고? 그럼 옆에 있던 아는 누구? 한 4~5살 대업이던데 땡땡이한테 희야 있었나? 참고로 희야는 경상도 사투리로 형입니다. 그러자 그 새댁은 갑자기 대성통곡에 가깝게 한참 울고 난 후 대답하기를 아이고 가는 전에 살던 데서 사고가 나가 죽었는데 땡땡이 희야 맞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대. 진짜 미안하대. 하며 거의 졸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들린 학교 선배. 항상 초점이 많이 없는 눈에 술을 엄청 좋아하셨고 또 당구 고수의 머리는 총명했던 선배. 그리고 그 선배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연은 그 선배의 어머님이 무당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도 역시 약간의 신기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나도 은근히 마음속에 조금 꺼려졌는데 근데 깜짝 놀랐던 일화가 생각나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아리실에서 선배끼리 하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복학생 선배 한 명이 꿈이 하도 희한해서 그 자리에서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어젯밤 꿈에 내가 뜬금없이 우리 시골 큰 집에서 사제 관모를 쓰고 방 한가운데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게다가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옆에 서서 울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황당했던 것은 우리 작은 아버님, 고모님 그리고 사촌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는 글쎄 나한테 큰절을 하지 뭐야.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까 말했던 그 신기 있는 선배가 아무개야 아무래도 네 아버님 없을 일 생길 꿈이니 어서 시골에 전화해보고 부모님들 어서 가서 한번 찾아뵈 라고 하더군요. 그 선배가 한 해몽은 처음 말한 그 장손인 선배가 집안 어른 친척에게 절을 받는 것은 집안의 맞이인 그 선배가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큰 집의 큰 아들이다 보니 다음 때의 어른이 되는 거라서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그 뒤로 진짜 3일 만에 그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건은 학교의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 나중에 그 신기 있던 선배도 술만 취하면 자기도 3년 안에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도 괴롭다고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정말로 3년 후 그 선배는 진짜 돌아가셨습니다. 출처는 가생입니다. 우때 공포쟁이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